네, 이번 시간은 기술경영관리 제6강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와 주차타워 운영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승강기, 에스컬레이터, 주차타워지만 거의 뭐 주차기 업체, 죄송합니다. 승강기 업체에서 모두 관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승강기의 종류. 승강기는 뭐 크게는 하물용이냐, 승객용이냐로 나눠져 있습니다. 승객용에는 그냥 승객용, 그 다음에 침대용, 긴 거 아시죠? 문이 옆으로 열리고 침대 긴 게 있어요. 병원에는 우리 건물에 병원이 들어오려면 또 꼭 침대용 승강기가 있어야지 병원이 들어옵니다.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전망용, 유료되어 있는 승강기 아시죠? 뭐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다. 기본적으로. 그리고 하물용 승강기도 몇 개가 있어. 우리가 말하는 뭐 큰 하물용 큰 거, 일반 승강기 큰 거. 그 다음에 더웨이라고 뭐냐면 사람이 타지 않고 리프트 짐만 싣고 쭉 올리는 거. 덤웨이터. 그 다음에 차량용은 사람이 타고 가서 문 열리면 쭉 들어가잖아요. 그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.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승객용이냐 하물용이냐. 승객용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일반 승객용, 침대용, 전망용. 그 다음 하물용에서는 하물용, 덤웨이터, 자동차용. 물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. 많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종류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아시죠?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. 그 다음에 수평변경은 일자로 되어 있는 거.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있죠. 공항 뭐 안에도 많죠. 요새는 일정 되어 있는 거. 그런 거 에스컬레이터가 크게는 두 종류. 그 다음에 장애인용 리포터는 우리 경사용 리포터라고 해서 그 지하철 같은 데 이렇게 벽이 붙는 거 있죠. 쭉 내려오는 거. 그 다음에 수직형 리포터는 조그만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됩니다. 그런 거 있고요. 그렇게 있고요. 여기 있네요. 그 다음에 경사용 리포트. 이거 보셨죠? 그 다음에 이거는 수평 보행기. 우리가 말하는 에스컬레이터. 뭐, 승강기.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? 행정 운영 관리에서 할 때 승강기 안전관리자. 제가 이거 수료증 받아야 된다 그랬죠?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수료를 받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내가 선임이 됐어. 그러면 선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디에 하느냐? 수료증 아는지 받고 그래서 받으면 돈 들고 4시간 받으면 되죠. 받아서 승강기 민원 24시에 들어가서 안전관리자 여기 있죠?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. 그래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. 알아서. 그런데 제가 뭘 했습니까? nowhere. 승강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야. 그런데 전기, 소방, 승강기는 공식적으로 외주 관리를 줄 수 있다. 말씀드렸죠?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또 하라고 알려주든지 또는 그분들이 해줍니다. 그럼 아시면 되고요. 대신에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료증을 꼭 받아야 되겠죠? 비용을 내고 공부를 하고. 그리고 승강기는 법이 바뀌어서 책임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승강기 책임보험 들은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. 물론 들어있겠죠.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 새로 가신다면 이게 언제 마감인지 이런 체크 서류를 이제 해놔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가시면 각 공정별로 폴더가 다 있어요. 그래서 그 폴더가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, 우리가 배웠던 거 서류가 다 있는지 확인이 되고, 만약에 폴더가 없다면 폴더 하나씩 만들어야겠죠. 우리가 지금 교육 과목 있지 않습니까? 교육 과목을 다 해서 폴더 만들어야겠죠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노르웨어 뭐 했습니까 제가? 승강기는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해준다. 그래서 매월 이 사람이 점검하고 승강기 종합 점검만에 입력합니다. 점검했는데 이상 없다. 어디 이상 없으면 좋아. 문제 없으면 입력하는 거죠. 근데 이 사람도 안 해도 돼요. 우리가 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비상시에 만약에 승강기 섰어. 우리가 고칠 수 있나 못 고치는데. 근데 이 사람들 돈 주고 써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전기, 소방, 승강기는 공식적으로 외주 관리를 주는 거라고요.
그리고 정기검사 1년에 1회 정기검사 하는데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이 와서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언제 오시오 하면서 다 신청해 준다.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그래서 승강기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 운영을 주는데 위탁 운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보면 단순 유지 관리 위탁 운영. 그냥 단순히 말 그대로 단순한 거야.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그 다음에 먼저 문제가 생기면 뛰어와서 고치고 출동하고 그리고 월 비용을 내겠죠. 뭐 10만 원 아니겠지 뭐 작은 건 10만 원짜리 있습니다. 20만 원 정도 보통 한 뭐 20만 원 정도 보통 3,000병 같은 경우 20만 원 정도 냅니다. 20만 원 정도 내고 수리가 발생되면 그때 수리 비용을 내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좀 고민됩니다. 이렇게 해서 월비용 내고 수리 발생할 때도 고장날 때마다 고장 비용을 내는 거죠. 근데 책임 종합 유지 관리는 앞에 얘기했던 모든 비용 플러스 고장난 것까지 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거예요. 고장난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천재지품 고액 부품 천재지변 이런 건 빼겠지만 그래서 고장난 것까지 다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면 이거나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. 이건 긴조 받아야겠지만 한 4, 50만 원 고민해봐야 되겠죠. 뭐 1, 2년 새거 2, 3년 된 승강기는 이거 책임 유지 관리 할 필요 없겠죠. 2, 3년 된 승강기 새 거니까 단순히 이거 하지만 10년 이상 돼서 너무 이런 수업이 많이 된다. 그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. 아시겠죠? 한번 견적 받아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용역비는 얼마 주느냐? 이거는 아파트 기준입니다. 아파트. 그래서 승객량 보고 6층짜리는 18만 원. 맞죠? 휴일 야간에 도 잘 갈 수 있는 거면 24만 원. 근데 보통 휴일 야간 다 옵니다. 그래서 보통 20만 원 제가 말씀드렸죠. 20만 원에 다 한다. 할증은 뭐냐? 층별로 올라가면 되는 거다.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. 참고하시고요. 꼭 이 금액은 맞다고 예상할 수 없지만 용역비 이제 표준 용역비죠.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nowhere 그분들한테 위탁 관리를 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승강기 옥상에 가면은 승강기 기계실 옥상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보통 엘리베이터 2대 있죠. 2대 있고 승강기 어떤 이 컴퓨터가 제어판이 이렇게 있어요. 그 제가 뭘 했습니까? 이거를 껐다 켜면은 고장나는 고칠 확률이 60, 70%예요. 그래서 이런 기계 근처에 가면 안 되겠죠. 근데 전기 껐다 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. 근데 사람이 들어가 있다. 그럼 껐다 켜면 안 되겠죠. 대신에 껐다 켜는 것도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키를 돌리면 1층으로 내려옵니다. 키 돌리면 1층 내려오면 그런 거 배우겠죠. 밑에 가서 키를 돌리면 1층 내려와서 그때 껐다 켜는 방법. 그리고 이 기계실에 온도, 습도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. 왜 옥상에 있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. 엄청 더우면 이게 뭐 실내 되고 40도씩 돼요. 기계도 열 받으니까. 그러면 이 기계가 뭐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. 너무 심하다. 그러면 에어컨도 달고 창문도 열고 뭐 그런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소장님으로서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기본적인 어떤 환경 관리는 해줘야 된다. 그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투카, 홀짝, 저층. 홀짝층 운행하는 건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조층, 고층으로 나눠서 운행을 하래요. 근데 투카는 뭐냐? 투카. 이게 이제 하나에 한 대씩인데, 누르면 가까운 거 오는 거. 그 투카 설정이랍니다. 여러분들. 근데 비용이, 여기에 점프해야 되는데, 비용이 들어요. 뭐, 싼 거는 몇십만 원이고, 비싼 거는 1, 200만 원 하는데, 그거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. 자, 투카 설정. 홀짝은 아실 거고, 고층, 저층. 10층인데, 이쪽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, 이쪽부터 6층에서 10층까지. 뭐, 지하층은 다 가고, 뭐, 이쪽은 홀수층, 이쪽은 짝층. 뭐 그런 거겠죠? 투카 설정은 누르면 가까운 문자 온다. 그런 거 있고요. 그리고, 이제, 승강기 도어 사이의 이물질을 수시로,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
보는 간격으로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를. 그러면 엘리베이터의 고장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. 아시겠죠? 소장님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. 환경관리. 맞잖아요? 환경관리. 환경관리 해줘야 된다. 그리고 여기 보면 비상통화장치예요. 비상통화장치를 수시로 눌러봐야 돼. 전화가 잘 되는지. 예전에 그 비상통화장치가 없을 때는 119가 난리 났어요.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거 누르면 누군가가 일반 전화가 전화 받게끔 그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열쇠를 여기 열쇠 있잖아요. 열쇠를 딱 돌리면 밖에서입니다. 밖에서 안에서 말고 밖에서 딱 돌리면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와서 문 열렸다가 탁 꺼집니다. 그런 것도 연습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자,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되느냐? 에스컬레이터는 뭐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우리 소장님이 이놈을 꺼서 정지시키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뭐 쉽지만 어떤 사고 나면 이것도 생각 안 합니다. 그러면 이 비상 스위치를 자주 테스트 해봐야 돼요.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. 아시겠죠? 에스컬레이터 또 할 게 없어요. 청소만 해주는데 앞전 시간에 청소했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근데 예를 들어 뭐 이 끼임 방지 이런 것 또한 이 전문가가 해야지 우리 괜히 건드렸다가 아주 큰일 납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. 제가 보겠습니다. 화물용 승강기예요. 화물용 승강기는 주차장용인 거예요. 그냥. 자, 화물용 거. 이게 턴테이블. 이게 차를 올라가면 이게 빙 돌죠? 그럼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가 있어. 맞죠? 물론 이게 문을 열면 기계식 주차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고 기계식 주차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우리 승강기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카 리프트라고 합니다. 자동차 승강기. 그래서 턴테이블 넣으면 이리 들어가면 내리가든지 올라가서 주차장으로 자주 혼자서 자기 스스로 주차하는 거 그렇게 돼 있는 거죠. 이것 또한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틀린 건데 주차 타워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. 이건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. 이것 또한 근데 승강기 업체에서 보통 합니다. 이거까지 관리까지. 그래서 뭐 이런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 반장님들 꼭 기계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들어가는 경우 끼고 뭐 타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렇게 안 되도록 꼭 우리가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차 번호나 비밀번호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것 또한 잘 관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문을 닫아서 아무나 기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식 주차장이면 더 심하겠죠. 그래서 절대로 이런 전자락이나 이런 번호키를 달아서 전자태그를 달아서 아무나 이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게 꼭 이 기계를 안전요소를 숙지한 사람만 또는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만 동의서 왜 쓰겠습니까? 자원도 대비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작성한 사람만 이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기계식 주차장 이용 동의서 있어야 되겠죠. 받아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또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또 교육 받으면 됩니다. 점검은 뭐 이렇고요. 한번 읽어보시고요. 네, 끝났네요. 이거는 뭐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차 같은 개념인데 승강기, 에스컬레이터, 주차 타워는 우리가 아닌 외주를 준다. 그런데 꼭 중요한 게 생겨야 할 대목. 첫 번째, 소장님으로서의 어떤 비상조치사항을 이런 기술자한테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숙지받은 사항을 반장님한테 인수인계해주고 또 반장님 또한 그 비상조치 사항에서 꼭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세요. 위험 요소의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. 분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. 이 사람들이 밤에도 옵니다. 새벽에 다 출동하거든요.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소장님 플러스 반장님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.
네, 그렇게 하시고요. 이번 시간으로 이상으로 6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